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떠나는 여행. 길 위의 시간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역사 여행 메이트가 될 아나운서 김한별입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11월을 향해 달리며 이번 학기에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 길 위의 시간여행에서도 500년 조선시대의 반환점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선 중기를 뒤흔들었던 7년간의 대전쟁, 임진왜란입니다. 혼란스러운 국난 속에서도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볼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할게요. 한로로의 나침반. 있는데도 가빠진 숨을 고르나 한 걸음 두 마음 세상이 내다버린 우린 무슨 방법으로 달릴 수 있나 무섭게 돌아가는 바늘 결국엔 부숴야만 했어 네 모든 울음이 비처럼 내리면 나도 따라 울 것 같아 바닥에 널브러진 조각 선명히 반사되는 구름 저 뒤엔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해야 내가 널 지키고 붙이고 그렇게 밤을 새우면 언젠가 미래에 닿겠지 알고 싶어 너만은 내 곁을 원하는지 혹시라도 비춰진 날 원망하지는 않을지 맞잡은 두 손에 피어난 신기루 그마저 담지도 믿지도 못한 채 무슨 모양으로 꿈꿀 수 있나 무섭게 돌아가는 바늘 결국엔 부숴야만 했어 네 모든 울음이 비처럼 내리면 나도 따라 울 것 같아 바닥에 널브러진 조각 선명히 반사되는 구름 저 뒤엔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해야 내가 널 지키고 붙이고 그렇게 밤을 새우면 언젠가 미래에 닿겠지 언젠가 미래에 닿겠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나라까지 정복할 야망을 꿈꿨습니다. 조선을 차지하면 중국 땅까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었죠. 일본은 조선부터 침략하기로 했고 그렇게 임진년인 1592년 왜군은 부산에 쳐들어와 부산 진성을 포위했습니다. 조선의 군인들도 끝까지 맞서 싸웠지만 결국 함락되고 말았죠.
이 부산진성 전투 이후 조선과 일본의 전쟁 임진왜란은 조선 땅에서 무려 7년간 이어졌습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순간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의 사이 해협, 울돌목으로 향합니다. 이곳 물살이 정말 빠른데요. 울돌목은 세계에서 5번째로 유속이 빠른 해협이라고 합니다.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한강 너비 정도로 폭이 좁은데요. 이 좁은 물길에서도 하루에 4번씩 조류 방향이 바뀌며 소용돌이가 치고 그 위치는 매번 바뀝니다. 암초에 부딪혀 물이 솟구칠 때 나는 소리가 정말 큰데 마치 바다가 울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울돌목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이 울돌목은 임진왜란의 해전 중 하나, 명랑대첩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왜군 함대를 물리쳤죠. 사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중에 모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관직을 박탈하고 평민 복장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백의종군을 당하고 말죠. 하지만 조선 수군이 연이어 패배하자 조정은 뒤늦게 그에게 다시 장군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지휘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죠. 이순신 장군이 다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남은 배는 고작 12척뿐이었거든요. 모두가 싸우지도 못할 거라 걱정했고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도 수군을 해체하라고 명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장군은 함께 살아남은 수군들과 바다를 잘 아는 주민들이 도와준다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좁은 폭에 가만히 있어도 배가 좌우로 흔들리게 만드는 울돌목에서 왜군 함대는 완전히 엉켜버렸고 조선 수군의 일당백 기지를 발휘해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전투를 앞두고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필사즉생, 행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도 기적처럼 바꾼 게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을 바라보며 다진 결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임한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여러분에게도 전해졌길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길로 떠나볼게요. 바다위 영웅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고독을 표현한 곡이라는데요. 영화 노량의 OST인 피타의 해무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신가 나의 이름 평안하신가 나의 인생 어떤 대답도 없는 미련 거울 속에 웃는 내 입술 흔들리는 나의 눈동자 느끼며 우는 심장 소리
두 번째 길에선 조선에 피어오른 희망의 불씨를 만나러 경상남도 진주의 진주성으로 향하겠습니다. 진주성은 남강을 끼고 있습니다. 남강변 절벽 위에 있는 진주성이 정말 위험 있어 보이는데요. 바다 위에 우뚝 선 누각, 촉석루에서 탁 트인 남강과 진주 시내를 한눈에 담으니 마음마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진주성은 평화롭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이곳에서 진주성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거든요.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다다랐을 때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개성으로 피난 가버리고 맙니다. 바다의 상황과 달리 패배만 이어지던 육지는 절망스럽기만 했죠. 하지만 육지에서도 희망 소식이 들리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승리고를 올린 전투가 바로 진주성 전투입니다. 진주성 전투는 당시 진주 목사인 김시민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왜군 3만여 명을 상대하기 위해 군인을 모았지만 그 수는 고작 4,000명도 되지 않았어요. 숫자만 봐도 조선엔 불리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조선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김시민이 이끄는 관군 병사들 뿐만 아니라 진주성 안의 백성들도 힘을 합쳐 적들을 향해 활을 쏘았고 수많은 의병 부대가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왔죠. 출신도 소속도 모두 달랐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일간의 전투 끝에 왜군은 물러갑니다.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10배가 넘는 왜군을 상대로 진주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당시 육지에서 거둔 가장 통쾌한 승리였고 무너져가던 조선에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진주가 호남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곡창지대가 많은 호남까지 뚫렸더라면 왜군은 부족한 군량미를 채워 더 막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 진주성 전투는 훗날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평가받아 진주대첩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쳐 기적을 만들어냈던 진주성의 함성. 지금 진주성에서 얻는 이 평화와 고요함은 평범한 백성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진주성을 뒤로하며 우리는 세 번째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날의 진주성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하현상의 어떤 이의 편지 듣고 갈게요.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이만 줄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없는 고독이 또
저녁 너머에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는 건 그래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누군간 슬프다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걸 알기에 긴 꿈을 꾸는 순간에도 난 그댈 떠올리다가 조선은 왜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도 막을 내렸죠. 하지만 전쟁터였던 조선은 큰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땅이 황폐해져 먹고 살 식량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경복궁과 불국사, 조선왕조 실록이 불타고 수많은 도자기와 그림은 일본에 빼앗겼죠. 전쟁이 끝난 후 다시는 이런 국난을 겪지 않기 위한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찰의 흔적을 만나기 위해 오늘 여행의 세 번째 길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의 고택 한옥, 옥연정사로 향하겠습니다. 절벽 위에 자리한 옥연정사의 대청마루에 앉으면 하회마을과 낙동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푸른 나무들과 잔잔히 흘러가는 강을 품은 풍경이 마치 한편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이 아름답고 고즈넉한 옥연정사의 첫 주인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서해 류송룡이었습니다. 국왕의 곁에서 시시각각 바뀌었던 전쟁의 상황과 그 참상을 모두 지켜본 인물이죠. 전쟁 중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사제도를 정비했고 전쟁 후에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쟁에 휘날리며 모함을 받아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어요. 선조가 류성룡을 다시 조정으로 불렀지만 류성룡은 이를 거부하며 남은 생을 고향인 안동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가 안동에서 기거한 곳이 바로 여기 옥연정사입니다. 전쟁의 참혹함과는 달리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류성룡은 붓을 들었습니다. 바로 징비록을 쓰기 위해서였죠. 징비록은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음에도 어떻게 7년 동안의 사건을 자세하게 적을 수 있었을까요? 류성룡은 급박한 전쟁의 순간에도 중요한 일들을 매일매일 기록하였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역사일지라도 왜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는지 정리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죠. 지난 잘못을 반성하여 뒷날의 어려움에 대비한다는 의미의 징비. 단순한 회고록과 성찰을 넘어 조선의 백성들과 후손들을 생각한 류성룡의 마음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전해집니다. 위대한 유산인 징비록과 함께 옥연정사의 처마 아래서 그의 숨결을 느끼며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에 돌아와 평화를 찾은 류성룡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봅니다.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발걸음을 세며 비좁고 울먹인 벽들을 지나 핸들을 잡으면 너울진 마음에 지금 어딜 걷고 있는지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소파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곤 빈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예요.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 든 마음에 미안하단 말해볼걸. 좀 더 얘기해볼걸. 그냥 안아볼걸. 하루 끝에 서서 닫힌 문을 열 때 Home sweet home. 새로운 사람들 어느새 나를 반겨주어 낯선 침대로 때로는 몸을 이어가며 빈 마음을 달래보려고 아니 어떤 꿈을 그리워하나. 소파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곤 빈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예요.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 든 마음에 미안하단 말해볼걸. 좀 더 얘기해볼걸. 그냥 안아볼걸. 하루 끝에 서서 닫힌 문을 열 때 Home sweet home. 길 위의 시간여행 5번째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울돌목에선 이순신의 의지를, 진주성에선 백성들의 단결을, 그리고 옥연정사에선 류성룡의 책임감과 성찰을 만났죠. 이들의 강한 힘과 지혜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닿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완전히 비껴나간 클리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장면, 그저 등장 그 하나만으로 어떤 앵글의 표정도 너무 완벽한 주연. 이런 음악 분명히 다음엔 눈물이 나게 될 걸 알면서도 또 떠올리고 있었어. 처음 잡은 손 유난히 아름답던 너.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기도 있었지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사랑을 하잖아. 하려던 말도 주고 싶은 마음도 멈추지 말고 계속 만들자 우리의 영화를.
무심코 흐르는 크레딧 쿠키까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기도 있었지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사랑을 하잖아. 하려던 말도 주고 싶은 맘도 꼭 전하자.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 네가 다른 사람에게만 웃어도 괜찮아. 결국엔 우린 어떻게든 될 테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만들자 우리의 영화를. 그걸 영원히 간직하자.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아이은 UBS.